서울의 밤거리가 비에 젖어 반짝이는 그날, 김도연은 차가 고장난 채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타이어가 펑크나서 엔진 소리가 멈춘 지 1시간이 넘었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박도진, 근처 정비소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이었다. 도진은 재빨리 도구를 꺼내 타이어를 갈아주며 도연의 떨리는 손을 잡아 안정시켰다. 이런 밤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도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도연은 25살,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았고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진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도연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도연은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항상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그게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도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생은 타이어처럼 펑크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치면 다시 달릴 수 있죠. 그 말은 도연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도연은 출근길에 도진의 정비소를 찾았다. 감사 인사를 하러 갔지만 그건 핑계였다. 도진은 커피를 건네며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도연은 도진 곁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도연의 마음속에 이상한 떨림이 일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부정해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때문에. 도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편견 때문에 조용히 살아왔다. 저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숨기다 보면 더 아파요. 도진의 말은 도연에게 충격이었다. 두 사람은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도진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다. 도연의 손이 도진의 손에 스쳤을 때 전율이 느껴졌다. 이게 뭐지?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정상적인 게 아니야.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도진을 만나고 싶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도연아, 소개팅 해볼래? 나이 차면 결혼하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도연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제대로 살아야 해라고 강조했다. 도연은 그 압박 속에서 도진을 생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빈번해졌다. 도진은 도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였고 그 때문에 친구들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연은 도진에게 고백했다. 도진 씨, 당신이 좋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도진은 도연을 안아주며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도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도연은 출근하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불안해졌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라는 말들이 스쳤다. 도진은 천천히 가자라고 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다. 고민 끝에 도연은 도진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자유를 만끽했다. 여기서는 우리 둘이야 도진의 말에 도연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행 중 도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도연아, 집에 와. 소개팅 잡았어. 도연은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지만 도연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도진은 도연의 고민을 듣고 내가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밤마다 울었다. 사회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도연의 친구가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고 도연은 부정했다. 그 부정은 도진에게 상처였다. 나를 숨겨 도진의 물음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도연과 도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이 그들을 괴롭혔다. 도연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잡았지만 상사가 가족이 안정되어야 일도 잘 되라고 말할 때마다 불편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끊임없이 결혼을 재촉했다. 도연아, 내 나이 되면 애 낳기 힘들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의 도연은 그 말에 달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도진을 생각했다. 도진은 자신의 정비소에서 바쁘게 일하며 도연을 기다렸다.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메시지가 올 때마다 도연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 행복은 불안과 함께 왔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서울 근교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손을 잡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도연의 사촌 언니가 나타났다. 도연아. 이분은 누구야? 도연은 당황하며 친구야 라고 소개했다.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집에 돌아와 도진은 언제까지 나를 친구로 소개할 거야? 라고 물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웠다. 도진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숨기지 마라고 했고 도연은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나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이 동성 결혼. 한국에서 불가능해. 그건 외국 이야기지라고 수근거렸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만약 제가 평범하지 않다면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딸이야. 제대로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본을 만나자라고 했다. 도진의 집에서 두 사람은 화해했다. 서로 이해하자 도진의 포옹에 도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도진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진은 이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가 가족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의 부모님이 알았어.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지.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졌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도진은 아니, 우리는 달라라고 장담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압박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도연은 불안했다. 이게 우리의 미래야.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도진은 도연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지만 도연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어느 날 도연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도연아, 내가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말했다. 도연은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도진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제안했다. 도진은 충격받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거리는 두 사람을 더 아프게 했다. 도연은 혼자서 고민했다. 도진 없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도진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도연을 기다렸다. 친구에게 도연이 나를 떠날까 봐 무서워라고 털어놓았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감정은 더 강렬해졌다. 재회한 날, 도연은 도진에게 사랑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했다. 도진은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도연의 어머니가 소개팅을 강요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도연은 거부할 수 없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를 만나며 도진을 생각했다. 이게 나의 삶이야. 집에 돌아와 울었다. 도진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도진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선택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내면은 소용돌이쳤다. 아버지의 퇴원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결혼 생각 없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삼촌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 사회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와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도진은 내가 곁에 있어줄게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 위로는 도연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도진의 친구가 너희 관계 공개할 거야 라고 물었고 도진은 아직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둘러쌌다. 도연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도연은 도진과 만나기로 한 날 지각했다. 도진은 기다리다 지쳐 왜 늦었어? 라고 물었다. 도연은 가족 일 때문에 라고 핑계댔다. 이 작은 거짓말이 싸움을 불렀다. 항상 가족 핑계야. 나보다 가족이 중요해. 도진의 말에 도연은 그게 아니야. 그냥 무서워라고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렸다. 도진은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했다. 도연은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화해 후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운명처럼 사건이 터졌다. 도연의 어머니가 도연의 핸드폰을 보았다. 도진과의 메시지였다. 사랑해 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지게 뭐야? 여자랑 라고 소리쳤다. 도연은 당황하며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내가 그런 애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의 눈물에 도연은 무너졌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빌었지만 어머니는 가족이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도연의 삶을 뒤집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라고 말했다. 도연은 저는 행복해요 라고 반박했지만 듣지 않았다. 집안 망신이야. 결혼해 라고 강요했다. 도연은 도진에게 달려갔다. 가족이 알았어. 어떻게 해? 도진은 함께 대처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정견이 떠올랐다. 동성애자는 정상 아니야 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진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부모 잃기 전에 비슷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도연은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도진의 정비소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누군가 레즈비언이라고 낙서했다. 도진은 충격받았지만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도진은 혼자 고민했다. 도연은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상담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도연은 상담소에 갔지만 그곳에서 직원 선택의 문제야 라는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도진에게 누리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도진은 안 돼, 사랑하잖아 라고 붙잡았다. 이 갈등은 고조되었다. 도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선택할지, 사랑을 선택할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도연아, 소문 들었어. 정말이야. 도연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 솔직함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고립시켰다. 도진은 도연을 지지했다. 내가 옳았 하지만 도진의 내면도 아팠다. 나 때문에 도연이 고통받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버텼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도진의 집으로 갔다. 이제 우리 둘이야.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도연이 집을 나온 후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도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곧 현실이 닥쳤다. 도연의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 돌아와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도연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도진은 일하며 도연을 지탱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도진의 정비소 사업도 어려워졌다. 고객들이 그런 사람한테 차 맡기기 싫어라고 떠났다. 사회의 차별이 그들을 괴롭혔다.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연은 제3이에요 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사표를 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듯 했다. 도진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힘들었다. 친구가 도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 라고 조언했다. 도진은 아니, 그녀가 내 삶이야 라고 말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도연의 과거 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도연을 설득하려 했다. 도진 버려? 정상으로 돌아와. 도연은 화가 나. 넌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다. 이 만남은 도연에게 배신감을 주었다. 도진에게 털어놓았고 도진은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도진의 내면에는 의심이 싹텄다. 도연이 후회할까? 밤에 도연이 울 때 도진은 안아주며 미안해 라고 속삭였다. 이 감정은 점점 쌓였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 도연의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도진의 정비소를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 너 같은 게 그녀를 망쳤어. 도진은 도연 씨 선택이에요 라고 대응했지만 아버지는 병든 선택이야 라고 모욕했다. 이 사건 후 도연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도연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붕괴를 가져왔다. 도연은 더 이상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다. 도진은 이 상황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도연에게 헤어질까? 라고 제안했다. 도연은 충격받아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사회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도연은 두려워. 우리도 저렇게 될까? 라고 물었다. 도진은 아니, 지킬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도연은 도진을 돌보며 내가 아프면 안 돼 라고 울었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배신의 절정은 도연의 옛 연인이 나타난 데서 왔다. 남자였던 그는 도연, 나한테 돌아와. 그건 일시적 미망이야 라고 말했다. 도연은 거부했지만 그는 도진에게 위협했다. 그 여자 떠나. 아니면 소문 내겠어. 도진은 화가 나 대응했지만 도연은 그만해 라고 막았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다. 도연은 과거를 잊고 싶어 라고 말했다. 도진은 나도 그래 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도연은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그들은 싸워야 했다. 위기 속에서 도연과 도진은 결정을 내렸다.
함께 살기로. 도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도진의 정비소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여전했다. 도연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생각 바뀌었어 라고 물었다. 도연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도진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며 도연을 지지했다. 우리는 강해. 두 사람은 서로의 힘으로 버텼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로 가기로 했다. 도연은 우리 방식으로 살자라고 말했다. 도진은 그래라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직전 도연의 가족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지마 제발라고 빌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식탁이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아버지도 미안하다라고 속삭였다. 도연은 행복과 슬픔이 섞였다. 결혼식 날, 도연은 도진과 함께 서 있었다. 친구들만 초대된 작은 행사였다. 영원히 사랑의 서약을 하며 키스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귀국 후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도연은 포기 안 해라고 다짐했다. 도진은 함께라면 치라고 말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배신과 손실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도연은 이 선택이 옳았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도연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행복한가? 대답은 예스였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도진과 함께 산책하며 미래는 어떨까? 라고 물었다. 도진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사랑을 지켰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일부 상실, 친구들의 이탈, 내면의 상처. 이 선택은 식탁의 가치가 있었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